올해 대선 화두는 역시 경제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은 그야말로 내오외환이다. 그러나 주요 대선 주자가 내세운 경제 공약을 찬찬히 뜯어보면 다층적 복합 위기를 풀어갈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던져진다. 매경 이코노미 대선 공약 검증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도 경제 성장, 부동산, 조세, 재정 등 핵심 공약에 대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육성이나 취약계층 지원 같은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성장 마침표리, 공약 현실성 결여 지적 경제성장과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등 신경제 정책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천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정혁신 경제를 발판으로 집권 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목표치를 4%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쏟아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지난해 수출이 6,445억 달러로 1조 달러를 달성하려면 향후 수출이 5년간 연평균 9.2% 증가해야 한다. 이 후보 공약을 달성하려면 지금의 4배 이상으로 수출이 증가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인당 GDP 역시 현재 32,000달러 수준에서 5년 후 5만 달러가 되려면 연평균 9.3% 증가해야 하는데 현 잠재 성장률은 2% 초반대다. 과거 MB의 747 공약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의견도 비슷한 맥락이다. 강 교수는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조만간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한국이 이런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희망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해도 간단한 계산으로도 확인 가능한 수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잠재 성장률 4% 달성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인구 변화, 대외 관계, 산업 구조 요인 등을 고려해 잠재 성장률을 단기간 안에 2배가량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마침표리, 윤, 주택 공급 확대 긍정평가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 가구 공급, 생애 최초 구입 청년의 물량 30% 우선 배정, 1주택 저소득층,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연기, 임대차 3법 유지, 분양 가상안제 민간까지 확대 등을 부동산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주택 250만 가구 공급, 주택 종부세율 인하 등 종부세 재검토, 임대차 3법 개정, 민간 분양 가상안제 폐지 등이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성을 두고는 대체로 맞는 방향이라고 하지만 강론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공급 정책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안동현 교수는 기본주택 140만 가구 공급 정책은 재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못할 것이 없지만 정부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공약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이경수 메리츠증권 전무는 기본주택 140만 가구 공급, 생애 최초 구입 청년의 물량 30% 우선 배정 등의 공약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청년 주거 안정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바람직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강인수 교수는 1주택 저소득층,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연기, 생애 최초 구입 청년의 물량 30% 우선 배정 등의 정책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강 교수는 1주택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경우 하우스 푸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생애 최초 구입 청년에게 상당 물량의 우선 배정 필요성도 매우 크므로 재원이나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촌평했다. 윤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공급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던져졌다. 이경수 전무는 아파트 노후화로 재개발,
재건축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공급 늘리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간 중심 건설 공급량 확대가 긍정적이지만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매년 50만 가구씩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공급 물량은 20만에서 30만 가구에 불과했다. 주택 공급량의 역사적 고점이었던 2015년의 경우 52만 가구가 공급됐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회윤 후보의 1주택 종부세율 인하, 임대차 3법 개정, 민간 분양 가상환제 폐지 등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대 야소 정국이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소득과 재정, 조세 마침표 기본소득 재정 악화 우려 국가재정, 조세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가 읽힌다.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가 쓴소리를 들려줬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총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토지이익 배당금제와 탄소세 신설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강인수 교수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연간 50조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국토보유세, 탄소세,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거의 없다며 재정 악화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익명을 원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이재명 후보의 관점부터 잘못됐다. 기본소득은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대폭 높일 것으로 우려되며 재원 조달을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 시 부동산 시장이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가 채무의 엄격한 관리를 강조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단, 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의 실현 가능성에 관해서는 우려하는 이가 다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동일하게 다룰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마침표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긍정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5G 등 3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규제 개편,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 양성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 후보는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비롯해 디지털 혁신부 신설, 생애 주기별 디지털 교육,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두 후보가 함께 약속한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공약이 대표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0만 명이라면 전체 인구의 2% 정도 되는 셈인데 전체 인구의 2%가 인재인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비전에 집착한 나머지 공허한 공약이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 방향 제시가 부족한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안동현 교수도 100만 명은 5년 동안 대학 입학생 중 해마다 25만 명을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시켜야 가능한 숫자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입이 가능한 인원은 40만 명 정도라며 부전공이나 재교육을 포함해도 100만 명은 거의 불가능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IoT, 클라우드, 5G 등 3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강인수 교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상당 부분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후보의 디지털 혁신부 신설 공약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괄적으로 관장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복지 마침표리 과도한 국가 개입 우려 두 후보의 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하다. 국가 개입이 과도하다거나 포퓰리즘식 단기 처방이라는 식의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저축, 기본대출 등 기본복지 시리즈를 강조했다. 기본저축은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더 쳐주는 저축상품, 기본대출은 한도 1,000만 원 이내의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일단은 혹평이 앞섰다. 김영 KTB 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기본저축에 대해 인위적인 고금리 적용은
시장이 자생적인 메커니즘을 왜곡시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대출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천만 명 국민 중 절반만 1천만 원 기본대출을 이용해도 약 250조 원에 달하는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금도 2천조 원에 육박할 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본대출 도입은 금융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인수 교수는 기본대출보다 서민에게 장기저리로 소액을 지원하는 서민정책금융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출산 시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육아휴직 확대 등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역시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이경수 전무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도 육아휴직 급여가 부족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는 디지털 혁신,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속도 내야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뭘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까지 취임 이후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가 진단은 달랐다.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에 치우쳐 청년층이 체감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드물다는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종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원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청년층에 대한 일시적인 이전 소득 지급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규제 완화가 첫손에 꼽힌다. 기업의 고용 능력을 늘려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영 KTB 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차기 정부의 시급한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이 꼽히는데 결국 실행 방법은 규제 완화라며 노동 유연성 제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수준의 임금 상승 속도,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신산업에 대한 파격 지원 등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경제 성장임을 인식하고 시장주도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 경우 주요 원자재 수급에 더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디지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전무는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전무는 연금 고갈 시 국가가 보전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버려야 한다며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뒀다가는 다음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채무 급증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도움을 주신 분들 가나다순,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영 KTB 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전무, 배준희 기자, 윤은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7호 2022.02.23에서 2022.03.01이자 기사입니다. 시 매일경제 mk.co.kr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에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